박앵커의 출근 전입니다. 6월 증시가 시작되고 있죠. 자,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6월장 그리고 남아있는 올 연말까지의 시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10곳의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의 의견 머니투데이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자, 올해 코스피 3,700까지 간다 이런 소식도 들리네요. 일단 밴드들을 좀 보면 평균적으로 3,000에서 3,3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조금 눈에 띄게 상단을 좋게 잡은 곳이 신한과 대신입니다. 상단 3,700, 3,630이고요. 하단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럽게 잡은 곳이 유안타예요. 2,600을 잡았고요. 상단을 3,260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KB가 2,900에서 3,500 정도 예상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들의 의견을 각각 조금씩만 들여다볼까요? 일단 대신과 신한에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의견을 냈는데요.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이 200조 원이 넘어간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던 시기에도 넘지 못했던 것을 넘긴다. 결국 이익을 바탕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월에 내놨던 전망을 뛰어넘는 수준이고 이익으로 인해 수익이 개선되고 결국 배당까지 올라간다면 분위기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의견을 내놓은 것이 KB입니다. 특히나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조정이 있을 것이다. 지금이 2분기 말이죠. 그리고 다음 달까지 쭉 간다면 3분기 초가 될 겁니다. 이 시기에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 경기 개선 성장 동력이 둔화되고 세금 인상 등의 이슈로 인해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증권사 센터장들의 각각의 의견이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이슈 가보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아이가 한 명 있어요 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 자녀 증명서입니다. 1980년대 중국에서는 이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수십 년 동안 한 집에 한 명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산하 제한을 중국은 써왔었습니다. 자, 그럼 중국은 왜 산하 제한 정책을 썼었을까요? 1950년대로 가면요. 그때 당시에 중국의 인구가 5억 명대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1970년대 가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9억 명대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자 1970년대부터 안 되겠다, 산하 제한하자 이렇게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1970년대 산하 제한책을 도입을 하죠. 이때 당시에 7, 80년대 산하 제한 굉장히 강력하게 했었다라고 하네요. 아이를 낳고 출산 신고를 하러 가면 여성에게 그래 잘했어 이제 너 가서 피임을 해. 피임 시술을 받아 라고 권했고요. 남성분들에게도 정관 시술을 권장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네요. 정관 시술을 받고 오면 휴가도 45일이나 주고 돼지고기에 쌀에 국수를 주는 등 열심히 산하 제한책을 엄격하게 제한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사회 부양비도 아이를 더 낳았을 경우 상당수 져야 됐고요. 그토록 강력하게 산하 제한 정책을 썼었던 중국입니다. 산하 제한 정책의 변화를 좀 보면요. 1970년대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1982년도에는 헌법에까지 들어갑니다. 산하 제한 의무를 지켜라. 1984년도부터는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한 명 한 명 더 낳아도 돼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요. 2016년 1월에 결국엔 모든 가정에 2자녀까지는 허용해라고 의견이 나왔죠. 그리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모든 가정에 3명까지 허용해. 이 말은 결국 산하 제한 사실상 폐지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사실상 산하 제한 폐지까지 온 걸까요? 보시다시피 이 빨간 선입니다.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보시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지난해입니다. 0.53%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중국도 결국 인구 절벽에 대한 걱정을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넘겨볼까요? 중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14억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도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고령화 문제, 65세 인구는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남성 인구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임 여성이 적죠.
그래서 저출산, 인구 절벽, 결국 14억 인구가 깨질 거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산하 제한 사실상 폐지 이렇게 정책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럼요. 여기서 드는 고민이 중국이 산하 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했는데 그 영향 있을까? 정말 이제 중국은 출산율이 늘어날까? 2016년도 산하 제한 2명을 허용했을 때 당시에 1년 정도 출산율이 늘었는데 그 이듬해부터 4년 연속해서 출산율이 줄었습니다. 2자녀를 허용했을 때도 출산율이 계속해서 큰 효과 없이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3자녀 허용한다고 되겠어? 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젊은 층의 인식들이 이미 바뀌고 있는 거죠.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어도 1명까지만 낳겠다라는 인식이 만연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4억 인구 벽 깨지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의견들을 내놓네요. 일단은 이 소식이 전달됐으니까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중국에서도 즉각적으로 유모차, 용품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소식이다 보니 시간 외에서 출산, 육아 관련주가 올라서기는 했습니다. 제로투세븐, 아가방컴퍼니, 헝성그룹, 캐리소프트 등의 종목들 어제 시간외에서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손오공, 매일유업, 오로라 등의 종목도 강하게 오르기도 했었죠. 이들 종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죠. 국내에서는 출산, 육아 관련주 어떤 게 꼽히는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아 패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제로투세븐, 아가방컴퍼니 많이 꼽히고 있죠. 조제분유, 매일유업, 캐리티비, 캐리소프트,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하는 오로라도 자주 거론이 되고요. 손오공, 토박스코리아, 헝성그룹은 유아용 완구 업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아 관련주를 꼽고 있죠. 자, 이번 산하 제한 사실상 폐지로 인해서 이들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실 이들 종목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했었죠. 4월 16일에 중국의 인민은행 측에서 관련해서 조금 예고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 4월부터 관련 종목들은 올랐습니다. 4월, 5월 동안의 상승률을 체크를 해봤더니요. 제로투세븐 44%, 캐리소프트는 110% 오름세였고요. 아가방컴퍼니 62%, 토박스코리아도 30%.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한행컴퍼니 인수 관련한 개별 이슈로 움직임을 보였던 거니까 제하고 보더라도 이미 이들 종목의 탄력은 상당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이들 종목이 이 이슈에 일단 반응을 해서 올라간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고민스러워서 어제 질문을 보내봤습니다.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셀 뉴스입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팔아야 돼요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 뉴스에 팔아라 전형적인 이슈입니다. 시간 외에서 상한가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승 지속성에는 부정적입니다. 이미 나왔던 이슈이고 과거에 산하 제한 이슈가 있었을 때도 일시적인 반응에 그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략을 주셨네요. 오늘 상승한다면 그럼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의 뇌피셜 답변은 그러합니다. 여러분들도 흐름 잘 보시면서 참고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박앵커의 출근 전이었습니다.